처음 시작부터 영어 학원이 첫 번째 제일 궁금한 것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그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으로 확장할 때 예를 들면 국어 과목 확장할 때 방법이 캠프라고 들었는데 그 캠프를 진행하는 방법, 잘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뭐 다른 타 과목 저의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영어 내신 올리는 거는 뒤로 미루고요. 한 가지. 그 영어학원에서 국어랑 네. 사회 그래서 과목을 국어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캠프를 네네. 그 캠프를 어떻게 네. 진행하면 좋은지 네네. 사례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요. 영어랑 국어는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현미 원장님 그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내신 분석법을 수업 중에 적용을 해보시고요. 영어 내신 공부를 그걸로 하는 걸 꿈의 땅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 국어를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는데 국어는 더 잘하실 제일 좋은 캠프를 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어차피 이 복합본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3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그게 3회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원장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고, 정말 원하시면 그 3주분의 그거 영상을 처음부터 해서 차례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캠프 과정. 네. 저희가 등록하시면 보내드리는 그 톡에 보면 맨 위에 공지사항에 그 과정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학교공부법, 그다음 뭐 시간 관리, 그다음에 캠프 과정이 있어요. 캠프 과정 보시고 그 국어를 하실 거면 국어 과목에 그 QR코드 있죠. 이제 두딤북에 또 두딤을 하시는 경우는 두딤북에 있고 두딤을 안 하고 꿈의 땅 하시는 분은 그거로만 보셔서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캠프를 진행하라. 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해주실 분들 포항에서 영수 학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과목은 과목 확장은 아니고 저는 이제 캠프를 통해서 석 달로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달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소장님 번개팅 하는데 참여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안 되겠어서 이제 올해는 격달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돌려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1년치 공고를 다 내보냈거든요. 이번 달에는 이제 수학 캠프가 있고 5월, 그다음 7월에는 순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국어 캠프, 또 그다음에는 더 캠프. 그래서 이제 그다음 사과 캠프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까지 해서 이제 격달로 계속 진행이 되고 날짜까지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좀 더 플랜을 잡으시기에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캠프를 만나서 이제 학원에 어떤 이제 저희 학원이 조금 영수가 되게 빡빡하게 진행되는 학원인데 거기에 이제 캠프를 통해서 타과목 공부법이 들어가니까 정말 이제 뭔가 완성된 학원의 느낌이 나서 정말 학원은 캠프는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현미 원장님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소장님한테.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지 감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해라. 공지부터 날려라.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그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공지를 날리니까 이제 사람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너무 급하니 밤새고 PPT 만들고 처음에 이제 첫걸음을 뗐는데 그렇게 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즐겁고 캠프가 해보면 이게 어떤 룰이 있다기보다는 그때 이제 같이 하는 학생들의 학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이라든지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제 구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은 좀 탄력성 있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캠프가 참 비빔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잘 아시는 주 재료를 가지고 이제 뭔가 캠프의 기본적인 툴, 그건 아까 이제 김미경 원장님 말씀대로 소장님 그 과정을 들으면 그 기본 틀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처음엔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는 애들 조를 짜고 그 다음 구호, 팀 편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가면 이제 끝에 수료식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그 플랜이 되게 촘촘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걸 다 못 들으시면 소장님이 주신 그 일정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보면 시간 배정까지 다 나와 있고 뭐 하브루타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거기 사용되는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될까요, 소장님? 자, 여기 사회가 캠프 이현미 코치님, 지금 이수진 코치님 말씀하신 그 타임테이블? PPT를 갖고 영상이랑 같이 다 들으면 약간 답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답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국어 학원을 이현미 원장님께서 국어를 추가할 때는 되게 위험하죠, 그죠?
잘못하면 잘하시고 계시는 영어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캠프는 타격 안 받아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영어 학원인데 우리 국어 하루 종일 하는데 6만 원이야, 7만 원이야, 또는 5만 원이야, 또는 무료야. 원장님 편하신 대로 하고 그 받는 것 중에 저희는 6만 원이나 7만 원 받아서 2, 3만 원 아이들 페이백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을 때 타격받을 일이 없어요. 원장님 하시지 않는 과목이죠. 거기다 이런 공부법이 있질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꿈의 땅은 이제 일반 문제집을 노트 사서 하고 두딤은 두딤북 있잖아. 국어를 해주면 그 아이의 시험 공부를 해주는 거거든요.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원장님은 공부법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날 많이 지금 이현미 원장님 꿈의 땅 그 전과목 두딤 하시고도 오래되셨잖아요. 1년, 2년 돼도 시작 안 하면 모르는 거고 하나도 몰라도 시작하면 그날로 아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연미 원장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캠프를 처음 할 때부터 외부의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내가 시험 삼아서 해본다.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해야 소장님이 그런 얘기 할 때, 소장님이 잘하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항상 마음속으로 그랬었는데, 실제로 내가 해보니 감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기고,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안 되면 한 명을 데리고 하든 두 명을 데리고 하든 작은 아이들 데리고 한번 해보시고, PPT 있는 대로 공놀이도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실 생각하지 말고, 또 두딘북이 있으니까 두딘북 전자칠판에 띄우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보면서 그렇게 해도 되고, 전자칠판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소리를 음향을 끄고 나만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줌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테이블에 둘 앉아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시작을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내가 그걸 다 외워서 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 소장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니까, 안 보고 외워서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화면에 펼쳐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 다음 하는 거 힘들지 않으실 거고, 국어 과목을 할 때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이 했는데 오후 2시부터 해서 거의 8시까지 시를 분석하면 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시를 한 편 본인이 못 적으면 AI를 이용해서 프롬프팅을 잘해서 그렇게 하고 그 시를 다시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시에 대한 어떤 감동이 있고 지은 시를 발표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해보면 점차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움이 일단 없어지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서 내가 안 보고 잘 소장님처럼 말할 수 있게 한다 생각대로 우리 원장님들이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세월이 얼만데 큰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소장님 혼자서 이렇게 뭐 학감도에 교육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전부 다 학감도에 대해 교육 개설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 아직 두려움 없이 우리 현미 원장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할 거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럼 반드시 됩니다. 아이들이 원장님이 어떻게 하든 아이들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습법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면 돼요. 사회도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고 책으로만 분석한 거, 자습서 가지고 분석한 것 뿐만 아니라 또 막 인터넷도 뒤져가면서 추가사항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보고 AI한테도 분석 한번 시켜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거를 한 판에 절대 끝낼 수 없다. 당장 6시간을 했잖아요. 시 한 편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을 하거나, 또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면은, 시험 기간 한다 이러면은, 시험 기간이 초등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중1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시험 대비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기 자기주도 하게 원장님이 캠프를 다른 아이들 데리고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시간 내기가 힘드시면. 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기에서 요 질문에서 원장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초등부는 좋아요. 시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초등부 같은 경우는 작문을 하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중고등부는 시도 해줘요. 그러니까 딱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얘기해요. 고2는 문학이 나오니까. 근데 고3은 이제 다 나오고, 그러면 고1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는 시 하나 나오고 소설 하나 나오고 극 나오는 데 있고 이제 수필 나오고 문법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화작이 하나 정도 나올 거. 그러면 이 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를 해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지금 이런 두딘북도 없었을 때죠. 그냥 애들 했던 그 사례 있잖아요. 저희 공부법 사례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던져줬어요. 샘플. 지금은 두딘북도 나오고 뭐 다 샘플 드리잖아요. 걔네 이렇게 해. 그러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준 적도 있거든요. 걔네들 다 해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제가 아까 설명하는 것들 보면 공유 좀 볼게요.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 아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벽에 놓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이 화면 띄우는 방법은 뭐냐면 카톡으로 애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그거 갖고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화면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자기 거 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갤러리 코칭이라고 학생들이 자기들이 시나 이런 거 쓴 거예요. 시작도 하는 거. AI 이용해서 시 작품 분석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재미나게 하려면 두세 명이 같이 같은 학교끼리 시험 공부 갔잖아요. 그 두 명이나 세 명이 모여서 같이 해갖고 복도에다가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팀을 이뤄서 두 명씩 그리고 같이 붙여갖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이것도 캠프 코치 과정에서 엄청나게 저희가 이렇게 진행했던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시험 공부 위주로 막 국어 시도 하고 소설도 하고 그다음에 문법도 하고 문법 요번에 나오잖아요. 응음변동 다음에 단어하고 문장 나오잖아요. 그럴 할 때 이현미 원장님이 점수를 다 올려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재미있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재밌으려면 원장님이 재밌을 필요는 없고 그룹핑 해야 되고요. 발표해야 되고요. 개인 발표라든 그룹 발표도 좀 재밌겠죠? 이렇게 그 캠프 과정 보면 다 내 손 안에 다 질려오지 말고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아이들이 국어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시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소설, 시 소설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문학은. 비문학은 뭐 그렇게 뭐 공부법을 잘 몰라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문법도 문법대로 공부하니까 시 소설 정도 잡아서 하루 종일 하든가 아니면 서너 시간 하실 거면 시 한 가지, 소설 한 가지 한번 써보게 하고 AI로 쓰면 엄청 재밌어요. 엄마한테 혼난 거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삼행 삼년으로 써줘. 그리고 표현법 우리 쭉 있잖아요. 그 표현법이 들어가게 써줘. 그러면 알아서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국어를 한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제일 먼저 뭘 알려줘야 되죠? 글의 종류별로 어디서 찾으라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자습서의 소단원 정리를 보라고 하면 바로 노트 정리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에 3개나 4개 만약 뭐 정읍사면 정읍사 분석 실이 분석 이렇게 해서 3-4개를 보고 나서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학습활동 보고 추가 여기까지만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원장님 하나도 알 게 없어요. 요 샘플대로 하되 자습서의 소단원 마무리 있죠. 그거가 기본이고 그거 보고 절대 적지 말아라. 적지 말고 네이버하고 구글에서 3개나 4개를 찾다 보면 주제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줄거리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작품에 대해서 애가 인지가 돼버려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정리하든 살짝살짝 컨닝하면서 하든 요 방법만 알려주고 던져주시면 돼요. 가능하면 원장님이 알아서 내가 이걸 설명해줘야지 설명할수록 꼬여요. 힘들고. 그냥 샘플대로 해. 그 대신에 네가 이렇게 찾아서 해. 근데 둘이 서로 상의하면서 해.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하든가. 원장님은 어차피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전지에다 해도 되고 이제 진짜 과목 확장할 거면 두딘북에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는데 근데 아이들한테는 샘플만 던져주세요. 샘플 던져주고 다시 찾는 방법 제가 아까 말한 방법대로만 해주면 원장님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들이. 선생님 서리법이 뭐예요? 그럼 나도 몰라 찾아봐. 아무 상관없어요. 원장님이 모른다 그래서 영어가 아니잖아. 모른다 말하기 싫어. 그러면 찾아서 보세요. 애는 금세 찾아요. 서리법이 뭔지. 그게 공부 그래서 요거는 저도 똑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누군가가 저기 장면 원장님께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미 원장님이 그냥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자 해보신 분이 누군가가 이수진 원장님 우리 캠프 앞으로 캠프 마스터 코치 예정자신데 예, 이수진 원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유 원장님, 이제 저도 이게 쉽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내신이나 입시 관련된 학원인데,
그 원서 캠프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저한테는 아마 이현미 원장님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거든요. 원서하고는 별로 이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소장님이 이제 한번을 한번 시도해 봐도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 졸업생들을 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기부여가 돼서를 이제 하겠다고 일단 마음은 먹고 그리고 일단 공지를 먼저 돌렸어요. 이게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 맞춰서 돌아가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서를 하겠다고 날짜를 박아서 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일단 원서를 막 사 모으고 그리고 그때 소장님 리스트 좀 뽑아주신 거 참고하고 요즘 또 얼마 전에는 사이트까지 주셨는데 그거 이용해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이든 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원장님하고 비슷한 마음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한테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게 저도 학원 운영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원장님처럼 이제 뭐든지 항상 제가 마음에 딱 안정감이 들어야지 뭔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소장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 바뀐 게 전환점이 뭐였냐 하면 모르는 채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공지를 하고 시간에 맞춰서 빨리 몸이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타이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행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좋은 점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미 원장님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날짜를 박으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소장님 타임테이블이 이제 원본이 그걸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좀 추려낸 이제 제 타임테이블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제가 여기 조금 있다가 마치고 나서 제가 했던 몇 개를 한번 이렇게 캡처 떠서 한번 올려볼게요.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참,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몰입이, 참 질문이 너무 무식한 질문 같아가지고. 어, 가능할까요? 진짜 전 오랜 애들이, 시간 동안 몰입할 수 있을까요가 질문이거든요. 자, 여기에 네, 대답을 해주실 분들, 저는 당연히 뭐 하루 종일도 된다. 그리고 인간의 몰입력은, 집중력은 훈련이다. 하루 종일 밤새워서 오늘도 밤새울 거거든요. 훈련 안 된 사람 못해요. 쓰러져요. 학생들도 그런 게 다 있는데, 요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 네. 제가 한 번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대구 용산 김유진입니다. 네. 안에 또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이 캠프 하셨을 거예요. 다들 용기 내주세요. 네, 김희진 원장님,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몰입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집에서 방 하나에 하고 있는 공부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캠프라고 할 거 없이 사실 인원이 제일 조금 고민이었는데 저는 네 명 데리고 했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걔가 2학년이었는지 3학년이었는지 제 기억으로는 걔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다가 이렇게 졸기도 하고 졸리면 이제 어리니까 잠깐씩 이제 제가 뭐 한 5분씩 막 아이가 진짜 뒤로 막 넘어가더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한 2시간, 3시간째가 조금 힘든데 그 점심 먹고 좀 지나니까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학원에 와가지고 스스로 앉아서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굉장히 놀라워하던데요.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저는 제가 혼자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 원장님처럼 와닿는데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날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저도 5학년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하물며 걔는 동탄에 사는데 할머니께서 기차 타고 걔를 데리고 오셨어요. 제가 데려다 주고 10시부터 했나?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는데 저 아이들이 집에 안 갈라 그래서 애먹었습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김미연 코치님, 애들 긴 시간 적응하나요? 못하나요? 소장님이 주신 그 일정표, 저도 처음에는 캠프를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소장님 항상 아시는 일단 해라. 저도 이수진 원장님과 같이 먼저 공지 띄우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신청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이 주신 그 계획표 그대로 시간표 붙여놓고 했는데 몰입은 없고요. 아이들이 그게
또 10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7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뭐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또 뭐 다른 활동도 하고 점심 먹고 또 공부 좀 하다가 또 뭐 공놀이도 하고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공부도 또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고 아이들이 다들 힘들어는 하거든요. 처음에 하면 뭐 어린애들은. 그런데 마지막에 다 하는 말이 힘들지만 너무 뿌듯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게 얘들한테는 또다시 다음에 하면 하게 되는 네, 그 뿌듯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정말 1분도 수업 시간을 더 초과하는 거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캠프 할 때는 경쟁을 붙여놨더니 쉬는 시간 15분을 줬는데도 쉬는 시간에 안 쉬고 공부를 할 정도로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커리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공놀이만 해도 재밌고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여기에 아이들 할 때는 먹는 거를 간식을 좀 좋은 거를 주시면 그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또 더 좋은 재밌는 캠프가 돼서 다음에 또 네, 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걱정 네. 안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잘합니다. 여기 서울경 할 때, 서슬경 할 때, 서울경영 우리 집단 지성할 때 김진희 코치님이 알려주셨던 처음부터 몇 명 했고, 팀명, 플래너 어떻게 하라고 했고, 이런 거 혹시 를 먼저 했었거든요. 국어를 이제 초등학교 해봤고 중학교를 이제 저도 부습소였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부 학생이 아니고 외부 학생을 데려다가 했어요. 내부에서는 어떤 말이 날지 몰라서 4명, 6명 이렇게 캠프 주신 영상에 나온 것처럼 처음에 진행할 때 아이들 팀 짜고 구성하고 구호하고 저는 학생 선언문도 그날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국어를 시분 오전에는 시분 오후에는 이제 소설 이렇게 이제 잡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어공부법에 나와 있는 시 분석해야 될 거를 먼저 쭉 읽어보고 숙지를 반드시 이게 목표다 이렇게 하면 어색해하지 않고 한 줄씩 이제 읽고 그 시에 대해서 분석 그 도구를 가지고 그대로 해보고 그걸 GPT로 또 넣어서 해보라고 일러주고 근데 이제 계속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 하나에 딱 정리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GPT로 정리를 해서 네이버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찾아봐야 되고 자습서에 나와 있는 거 중에서 빠져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책을 갖고 안 하고 저는 한끗이라는 자습서로 했고요. 그게 엄마들이 제일 뭐 좋다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은 이제 자기네 학교 교과서에 맞는 자습서를 가지 자습서에 나와 있는 제목 먼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제목 먼저 읽고 책 덮고 암기하게 해보고 잘 안 돼요. 되게 잘 안 돼. 자기네들이 되게 긴장을 해요. 정말 제목은 한 세 개, 네 개인데 아이들이 그게 뭐 한 두 개쯤 하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뇌과학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게 정미숙 소장님이 그 뇌과학 기법의 이론에 근거해서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뇌는 자꾸 많은 것을 하려 그러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하. 제목만 외우는 거야. 이렇게 부담 없게 해주면 아이들이 쉬워져. 그러니까 좀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집중을 하고 근데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는 자기들이 뭐 모르면 뭐 지우개를 주다가도 한마디씩 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돼. 내 거에 계속 몰두를 해야 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이들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영어 공부 진행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주면 아이들이 서로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전혀 서로 모르는 아이들끼리 했는데도 짝을 지어서 말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서로 발표를 하고 설명해주고 아웃풋을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타임테이블을 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향을 잃지 않고 이제 이 정도까지 이만큼 끊고
다른 거로 넘어가고, 저는 이제 단원 체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행해주고, 마무리를 이제 갤러리 코칭이나 이렇게 저는 나와서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두 명씩 이제 수장님 알려주신 것처럼 큰 전지에다가 이제 쓰고 발표하고 부산의 원장님 하신 것처럼 GPT로 자기 이제 그 시도 지어보고 시는 간단하니까 지어보고 들어갔는지 은유법 뭐 대국법 이런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를 너희들이 너한테 요구를 해라. 근데 요즘은 GPT가 더 좋아져서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챗 GPT 사용하는 법도 알려주고 요즘에 학교에서도 GPT를 사용하되 왜 너가 GPT를 사용을 했고 GPT를 사용했을 때 프롬프트를 뭘 줬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너의 느낌은 어떻고 너의 생각과 비교했을 때 어때 것들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바르게 쓰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여주면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쏙 들어가요. 그리고 잘 집중을 해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 옆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러면 새로운 공부법이라고 자기들이 느껴요. 이 아이들은 막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책을 읽으면 눈에 안 들어오거든.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은 보고 정리를 하는 거. 절대로 보는 거는 공부가 아니야. 이런 인식을 많이 심어주고, 그래서 자꾸 한쪽을 읽고 덮고 생각 떠올린 것을 또 아웃풋으로 말을 해보도록 하거나 이런 새로운 공부법을 배웠다 그래, 자기들이. 아, 신기하다. 생각이 난다. 자꾸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만 주어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다 해내거든요. 그냥 시작을 해보세요. 아주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 해요. 막 시간을 하기 때문에 힘들 거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아까 김희경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간식을 좋은 거를 저는 간식 옆에 놓고 이렇게 막 먹을 수 있게 괜찮아. 이거는 그렇게 해도 돼. 그 좀 두뇌를 활발하게 그전처럼 막 긴장하고 뭐 잘 들어야 되나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새로 신규로 들어온 아이들과 기존에 세팅된 아이들과 완전히 틀려요.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조용히 이제 다 자기 거를 하는데 신규로 오는 아이들은 막 자항을 해요. 어떻게 해야 타일도 좀 바꿨겠지만 한 두 달을 일러주는데도 아직도 정착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느껴요. 아, 이런 공부법을 내가 빨리 적용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오늘도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이제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게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자기 방식으로 또 꺼내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안정이 되는 거. 국어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요. 사회과학은 더 쉬워요. 국어나 영어보다. 큰 대제목, 그다음에 중단원, 소단원을 계속 외우고 그게 세팅이 되고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왜 이제 그 단원에 있는 그 이름들 도대체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도대체 어떤 걸 질문을 하고 나면 그 뇌가 다 준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아서 넣으려고. 이제 아웃풋 할 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뇌가 깜짝 놀란대요.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놓으면 사라지는데 아 이건 안 알아도 되는 정보인가 보다 사라지는데 몰랐어. 그러면 다시 가서 이제 한번 더 보면 중요한 정보로 기억을 잘하게 돼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고 영어 공부법은 수장님 주신 그 분석지로 그 자습서를 꼼꼼하게 읽고 이제 대화문에다가 갖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본문은 비문학 가져다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KK, EK, EE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써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문은 문장을 KK, EK 이렇게 해서 어 라이팅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소장님이부터
분석하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이제 다시 그걸로 세 번을 반복을 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전에는 그냥 막 문제 풀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전체 아웃라인을 다 잘 알으니까 아이들이 수월하고 쉽게 공부를 해요. 그럼 영어 공부법도 빨리 적용을 좋고 근데 그 영어 분석법도 그냥 수업 중에는 잘 안 돼요. 막 설명을 하기가. 그러니까 하루를 잡아서 날로 해줘야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 번 하고 나면 다음번에는 자기들이 잘 분석지도 찾아다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 더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애들이 재밌어 해요. 이현미 이제 코치님 감사합니다. 먼저 대답이 되셨나요? 재밌대요. 애들도 재밌어하고요. 왜냐면 힘이 안 들다는 게 아니에요. 힘든데 뿌듯하다. 내가 이렇게 이 긴 시간을 몰입할 수 있다는 이 자부심이라는 게 엄청 나와요. 자,